기간이다 보니까 정례회가 하반기에 2개가 몰려 있었잖아요. 2건이. 그러다 보니 정례회 준비하면서 구정질문 준비에, 행정사무감사 준비에, 뭐 본예산에, 그러다 보니 사실은 8대하고 9대하고 달라진 건 없지만 그래도 9대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은 또 새롭잖아요.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제가 봤던 게 전 부서의 전 과의 수의계약을 제가 다 들여다봤잖아요. 그 자료를 보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았어요. 예. 지난 6개월은 지난 8대 때 결과적으로 못했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투명성에 관련된 그런 자료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하면 업무 추진비 내역까지 제가 다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. 업무 추진비가 좀 과도하게 경조사비로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좀 질의도 했었고요. 위탁업체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부정이나 어떤 인사부정에 있어서는 좀 페널티를 부과해서 재위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. 8대 때는 우리가 4명이었죠. 15대 4였다면 지금은 1명 부족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아마 협치가 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겉으로 봐서는 협치지만 안으로 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.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좀 불편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8대는 치열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. 서로 대립하면서도. 그래서 오히려 싸우는 것 같지만 좋은 안을 도출도 해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. 근데 이제 9대도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협치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9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나름의 바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근데 행정에 대한 견제만 해서 되나요? 인사에 대한 견제는 하면 안 되나요? 그렇잖아요. 근데 늘 저는 꼬리표처럼 제 마음에 갖고 가는 게 견제와 균형이라는 거. 그죠? 견제와 균형은 꼭 해야 되는 거잖아요.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어떤 대표들을 뽑을 때 내 일을 봐줬든 내 캠프에서 일했든 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인사를 아직까지 해왔잖아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라는 게 있느냐라는 걸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투명 인사를 해야죠.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우리는 구민의 어떤 대표 기관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구민의 대표 기관에서 어떤 인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당연히 맞는 거죠. 여기에는 사실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.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언론에서 어느 정도 부각을 하고 언론에서 어느 정도 문제의식을 일으켜주느냐, 그거에 따라서 사실 여론 형성에는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인사청문회 제도만큼은 언론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몫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. 8대 때는 장애인 돌봄에 제가 중점을 뒀죠. 그다음에 이동권 이런 데 중점을 많이 뒀었어요. 그리고 8대 때 제가 이뤄내지 못했던 부분이 장애인 건강권이 있었죠. 네, 이제 제가 올해 아마 조례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. 장애인 건강권의 핵심이 센터 설치예요, 사실은. 왜 그러냐면 센터 설치를 안 하면 사실 조례를 만들어 많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 가족 중에 장애인을 데리고 병원을 직접 갈 수가 없어요. 받아주질 않아요. 센터에서 사실 중간 역할을 해줘야 돼요. 제가 제일 중점적으로 또 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성 장애인이 평생 산부인과를 한 번도 못 가보고 사망해요.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센터 설치를 하게 되면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가 들어가잖아요.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례를 좀 밀어놨던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관 그 주무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 코로나 때 보건소가 정신없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밀어놨던 부분이 있죠. 그래서 장애인 건강권은 반드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리고 8대 때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을 했어요.
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는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조례는 아니에요. 아시죠?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례를 만들어 놔서 가장 그래도 잘 활용을 할 분들이 노약자와 그 유모차 부대들, 그죠? 그 혁신파크에 대한 서울시 발표가 있었죠. 60층 랜드마크.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. 코엑스에 준하는 그런 복합, 융합형 그 랜드마크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요. 저는 그게 사실은 은평구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. 코엑스에 준하게 그 융합형 랜드마크가 된다고 하면은 은평구가 재정 자립도 그 23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는 사실은 취약계층을 대변하죠. 그 많은 취약계층과 장애인 그런 분들이 저한테는 힘이에요. 그분들이 끊임없이 저한테 어떤 힘을 주죠. 사실 박세현 너를 위해서 일을 해봐라 그러면 저 아마 못할 거예요. 근데 누구를 위해서 다수의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저는 힘이 나요. 예를 들면 그 주간보호센터 2개를 구립 주간보호센터 2개를 만들어 냈을 때 사실은 굉장한 그 은평구의 새로운 역사예요. 그 개소식에 갔는데 저 앉아 있는데 정말 눈물 나서 혼났어요. 눈물이 나더라고요. 근데 남들이 보면 그게 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어요. 그게 장애인 가족의 수건 사업이었고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고 어느 누구한테는 그게 절실하잖아요. 집에 있는 단 한 명의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돌봄은 해야 된다. 계속해야 한다. 그거는 제 모토예요. 8대 때, 9대 때 일관성 있게 그리고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해가려는 게 제 계획이에요. 그리고 제가 공약을 또 했던 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장애인 쪽으로 보면 단기보호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복지센터 부분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계속 행정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계속 해갈 거고요. 9대 때도 그래도 많은 기대를 좀 갖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 해왔던 그대로 할 겁니다. 지켜봐 주세요. 그리고 우리 구민 여러분 새해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